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이라 긴급하게 좀 한번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대표 송영길입니다. 작년 5월 2일 민주당 이름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 약속드리며 당 대표에 취임한 이래 단 하루도 절박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지난 9개월간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 오만을 지적하는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아들이며 변화와 쇄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분노와 실망, 상처를 덜어드리기에 민주당의 반성과 변화 쇄신이 많이 미흡했습니다. 지금도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저희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것을 깊이 통감합니다. 촛불의 명령으로 탄생한 민주당 정부에게 국민께서는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는 유례없는 큰 승리를 안겨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고단함을 해결하고 내일의 불안을 털어달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민주당은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심화하는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유능하지 못했습니다. 뼈아픈 부동산 정책 실패와 인사검증 실패에도 국민께 제때 제대로 사죄드리지 못했습니다. 스스로의 잘못에 엄격하지도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민주당은 국민께서 요구하고 계신 자기 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정치의 본령,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더 많이 내려놓겠습니다. 저부터 내려놓겠습니다. 첫째, 저 송영길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586 세대가 기득권이 되었다는 당내외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 안에 갇히고 윤석열 후보가 40%를 넘나드는 지지율이 속속 발표되면서 이재명 후보가 읍소 전략을 취하는 이 맥락 속에서 그러니까 뉴스는 어제 뉴스와 오늘 뉴스가 이어지는 맥락이 있는데 이러한 맥락 속에 송영길 대표가 지금 긴급 기자회견을 발표했고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나는 차기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 본인의 총선 불출마, 이른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586 용태론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재보궐의 원인이 됐던 서울 종로 등의 국회의원 지역구 세 곳에 대해서 공천을 하지 않겠다. 공천 포기 선언. 그리고 논란이 됐던 윤미향 의원 등에 대해서 제명 처리를 하겠다라는 이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송영길 대표가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전재수 의원님. 예. 종로는 귀책 사유라기보다는 이낙연 의원이 대권에 도전을 하면서 과감하게 이제 내려놓은 곳인데 그리고 또 종로에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여기 공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귀책 사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민주당이 말하자면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로 시민들이 4년 동안 이낙연 대표에게 국회의원의 직을 맡겼는데 근데 중도에 사퇴를 한 거잖아요. 이것도 넓게 보면 민주당의 귀책 사유가 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경기도 안성이나 청주 상당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었는데 전부 선거법하고 정치자금법 뭐 등등 해서 이제 의원직을 상실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민주당이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있는 지역구는 공천하지 않겠다.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공천을 했지 않습니까? 원래 공천하면 안 됐잖아요. 저는 이제 공천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부산의 맹주 전재수는 부산시장 공천하면 안 됐다고 반대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공천을 했고, 근데 민주당이 이제는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을 떠나가지고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가지고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을 했다면 그 선거 비용을 그 당에서 다 낼 게 아니라면 후보는 저는 내면 안 된다. 그래야 책임 정치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원인 제공을 한 곳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정말 잘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 제명안에 대해서는 저 세 분은 국회의장 직속 산하에 윤리위원회 자문을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예. 그 민간인들로 구성이 됐는데 거기서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제명을 하라 해가지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의견이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의견을 국회가 내몰라라 할 수도 있는데 그 자문위에서 올라온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겠다라는 그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전에 어떤 국회가 보여왔던 모습과 비교를 하면 굉장히 파격적이고 굉장히 전향적으로 읽혀집니다. 더더구나 어제 이제 7인회가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 이것이 좀 뜬금없다 이런 평가도 일부에서 있었지만 이것이 오늘 송영길 대표의 총선 불출마 그리고 저분들의 의원직 제명안 처리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 거 보니까 이것이 어떤 민주당의 혁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치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인 연쇄적 반응의 연속으로 좀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저 종로 재보궐선거가 굉장히 사실은 큰 판인데 국민의힘 쪽에서 굉장히 무혈 입성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살짝 유권자 입장에 좀 김이 좀 빠져 측면도 있고, 왜냐하면 또 선거라는 것이 후보가 다양하게 내야 유권자들이 선택할 다양성이 증대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송영길 대표는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논의하던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재명 기자 얘기 중에 송영길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을 저희가 연결해 드렸는데 진중권 교수가 큰 무당 김어준과도 결별하기를 이라고 썼어요. 네, 그 말씀을 들어 말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 몇 명이 임명을 마치지 않겠다, 이건 사실 큰 감동도 없고 별 의미도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것은 지금 8.6 용태론이 나오는 것처럼 뭔가 지금까지 정치를 주도했던 세력들이 퇴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딱 송영길 대표가 지금 총선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그 의미가 있는데, 자, 여기서 진중권에서 하나 더 얘기한 겁니다. 어떤 걸 더 얘기한 거냐면, 자, 86 세대들이 그냥 그만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86 세대가 보여온 정치적인 후진적 행태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무당 김어준이라는 표현 속에 이제 그게 담겨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지금 어쨌든 한 20년 넘게 한국 정치를 이제 좌우했던 86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도덕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내로남불적 행태를 보여왔다. 그리고 어떤 이제 위기에 처하면 어떤 공작적, 선동적, 그런 이제 선동적 그런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서 편을 가르고 그걸 통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고 이런 행태들을 보여왔다는 걸 이제 진중 교수가 지적한 거고, 그런 점에서 진정 교수에게는 86 그룹이라 함은 생물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치학적 개념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시 얘기해서 단순히 나이가 50대에서 80년대 학번을 다녔던 그 사람들의 그냥 퇴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보여왔던 행태가 바뀌는 것이 진정한 민주당의 개혁이고 그것이 한국 정치의 개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전 민주당도 새겨볼 대목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기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안철수 후보 이야기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귀국한 딸 안설희 씨가 안철수 후보의 유튜브에 출연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름여간 국내에 머물며 선거 지원 유튜브 방송 출연 예정, 안철수 후보 김미경 교수와의 대담을 공개할 예정, 국민의당 안 후보 딸이자 젊은 연구자로서의 모습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캠페인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요 종전에 유튜브에 안설희 씨가 전화 화상으로 연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딸로서 아버지의 정치 활동이 안타까워서 맡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은 없으신가요? 라는. 아버지가 정치를 초반에 시작하셨을 때 그때 제가 하는 SNS 다 닫았어야 됐고 학부를 졸업했었는데 그때 졸업식도 참석을 못 하셨죠. 그리고 심지어 2017년에는 기자들이 제 기숙사에 쳐들어와가지고 제 쓰레기통도 뒤지고 그런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저희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욕먹고 그리고 낙선하실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는 아버지 같은 분이 정치인으로 나가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지율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심상정 후보가 주택 공약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한 대목 듣고 오겠습니다. 주거급여를 대폭 확대해서 20대 청년들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현행 중위소득 45% 이하를 60% 이하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주택 몫은 보증금 없는 청년 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는 무이자 대출을 해서 청년들의 보증금 부담을 일소하겠습니다.